서울 강남의 고급 주택가 김영숙의 집 거실에서는 오늘도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65세의 영숙은 소파에 단정히 앉아 며느리 지은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35세의 지은은 시어머니 앞에서 차를 우리며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찻잔에 물때가 남아있네. 영숙의 날카로운 지적에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다시 씻어 올게요. 그래, 제대로 해야지. 김가의 며느리가 이런 기본도 못하면 어떡해. 지은은 부엌으로 가면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5년이 지났지만 시어머니 영숙은 여전히 지은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평범한 가정 출신인 지은이 재벌가의 며느리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시각이었습니다. 영숙은 거실에 혼자 남아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사실 지은을 미워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지은을 보면 자꾸만 과거의 어떤 사람이 떠올랐거든요. 구독과 좋아요로 작품 제작에 힘이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 40년 전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사람 말입니다. 어머님, 다시 씻어왔습니다. 지은이 조심스럽게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영숙은 찻잔을 살펴보더니 작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이제 좀 낫네. 하지만 영숙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지은이 정성스럽게 차를 우리는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은의 손길에서 옛날 어떤 사람의 따뜻함이 느껴졌거든요. 어머님, 상우는 언제 들어온다고 하셨나요? 회사 일이 바쁘다니까 늦을 거야. 요즘 후계자 교육받느라 정신 없다더라. 지은은 남편 상우가 집에 일찍 들어오기를 바랐습니다. 시어머니와 둘만 있는 시간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매번 긴장하며 지내야 했고 작은 실수라도 하면 날카로운 지적이 날아왔어요. 지은아, 너는 언제 아이 가질 생각이야?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은은 당황했습니다. 그게 아직 상우와 충분히 얘기해보지 못했어요. 뭘 더 얘기해? 결혼한 지 5년인데 아직도 아이가 없으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 영숙의 압박에 지은은 위축되었습니다. 사실 아이에 대한 부담감이 컸어요. 시어머니의 간섭이 심한 상황에서 아이까지 낳으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제가 아직 준비가. 준비? 35살에 무슨 준비가 더 필요해. 다른 집 며느리들은 벌써 둘째까지 낳았어. 영숙의 잔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지은은 참을성이 많은 편이었지만 요즘 들어서는 한계를 느끼고 있었어요. 저녁 8시 상우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38세의 상우는 아버지를 닮아 키가 크고 듬직한 모습이었지만 요즘 들어서는 피로에 지친 얼굴이었어요. 어머니 지은아, 늦어서 미안해. 상우야, 와서 저녁부터 먹어라. 영숙은 아들 앞에서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보였던 차가운 모습과는 달리 따뜻하고 자상한 어머니였어요. 상우야, 지은이가 아직도 아이 생각이 없다는데 어떻게 생각해? 상우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늘 이런 식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했거든요. 어머니,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 문제니까. 알아서 해? 5년 동안 알아서 한 게 이거야. 영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지은아, 내가 부족한 게 아니야. 상우가 아내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어요. 상우야, 내가 그렇게 감싸니까 지은이가 버릇이 없어지는 거야. 어머니, 지은이는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게 없다고? 시집 온 지 5년인데 아직도 김가의 며느리 역할을 못하잖아. 가족 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머님, 저 먼저 방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은이 방으로 올라간 후 영숙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상우야, 어머니 말 좀 들어라. 지은이는 우리 집안과 맞지 않아. 어머니, 지은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왜 자꾸 그렇게 구박하세요? 좋은 사람? 상우야, 내가 모르는 게 있어. 영숙의 말에는 무언가 숨겨진 의미가 있었습니다. 상우는 어머니의 표정을 살폈어요. 어머니가 모르는 게 뭐가 있어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런데 상우야, 혹시 내 형 생각 안 나? 갑작스럽게 나온 형 이야기에 상우는 움찔했습니다. 형 진호는 상우가 어릴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가족들에게는 아픈 상처였습니다. 어머니, 왜 갑자기 형 얘기를? 그냥. 요즘 자꾸 생각나더라. 진호가 살아 있었다면 지금쯤 가정도 꾸리고 손자도 안겨줬을 텐데.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뒤에는 상우가 모르는 진실이 숨어 있었어요. 어머니. 상우야, 엄마가 부탁이 하나 있어. 네, 말씀하세요. 지은이와. 정말 안 되겠으면 이혼도 생각해봐.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상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다 계획이 있어. 너한테 더 좋은 사람을 소개해 줄 수도 있고. 영숙의 말에 상우는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 저는 지은이를 사랑해요. 이혼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사랑? 상우야,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때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영숙과 상우는 대화를 멈췄습니다. 무슨 얘기하고 계셨어요? 지은이 물었지만 두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침실에서 상우와 지은은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어? 별거 아니야. 그냥 아이 얘기. 상우는 어머니의 이혼 얘기를 지은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일 것 같았거든요. 여보,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나를 싫어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어. 지은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묻어났습니다. 5년 동안 정말 열심히 시어머니를 모셨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너무 서러웠어요. 지은아, 어머니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여실 거야. 하지만 상우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지은에 대한 거부감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영숙은 혼자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오래된 상자들이 쌓여있는 다락방에서 영숙은 낡은 사진첩을 꺼냈어요. 사진첩을 펼치자 40년 전의 추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어린 진호와 상우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시선은 진호에게만 머물러 있었어요. 사실 진호는 죽지 않았습니다. 영숙이 4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었어요. 진호야, 엄마가 미안해.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40년 전의 그날이 떠올랐어요.
시댁의 압력으로 어쩔 수 없이 첫째 아들을 포기해야 했던 그 아픈 기억 말입니다. 그때 아래층에서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아침 드세요. 영숙은 급히 사진첩을 치우고 다락방에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지은을 보는 순간 또다시 복잡한 감정이 일었어요. 지은의 얼굴에서 옛날 그 사람의 모습이 겹쳐 보였거든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지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영숙은 더욱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미워하려고 해도 지은의 따뜻한 마음씨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괜찮아. 그냥 잠을 못 잤을 뿐이야.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영숙은 계속 지은을 관찰했습니다. 밥을 먹는 모습, 반찬을 집는 손길, 모든 것이 40년 전 그 사람과 닮아 있었어요. 지은아, 내 어머니 고향이 어디라고 했지? 충청도 공주요, 어머님. 공주. 영숙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공주는 영숙에게 잊을 수 없는 곳이었거든요. 40년 전 진호를 맡겼던 그곳 말입니다. 어머님, 공주에 아시는 분이라도 계세요? 지은의 질문에 영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야, 그냥. 예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서. 하지만 영숙의 마음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설마 이것이 우연일까요? 지은의 어머니가 공주 출신이라니요. 그런데 지은아, 내 어머니 성함이 뭐라고 했지? 이순옥이요. 순간 영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순옥. 그 이름은 영숙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이름이었어요. 40년 전 진호를 맡겼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순옥? 네, 어머님. 혹시 아세요? 지은의 물음에 영숙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어요. 운명의 장난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계획인지. 아니야, 그냥. 흔한 이름이라서. 영숙은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은이 순옥의 딸이라니요. 그럼 지은은 진호와 어떤 관계일까요? 그날 오후 영숙은 혼자 집에 있으면서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40년 전의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어요. 당시 영숙은 첫째 아들 진호를 임신했을 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진호가 김가의 핏줄이 아니라고 의심했거든요. 그때 순옥이가 도와줬는데 영숙은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순옥은 영숙의 절친한 친구였고 영숙이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결국 진호를 순옥에게 맡기고 죽었다고 발표해야 했습니다. 설마 지은이가 그때. 영숙은 끔찍한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지은이 진호와 관련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지은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장 보고 왔습니다. 지은아, 잠깐 앉아봐. 영숙의 진지한 목소리에 지은은 긴장했습니다. 네, 어머님. 내가 이 집에 시집 온 이유가 뭐야?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은은 당황했습니다. 상우를 사랑해서요. 정말? 다른 이유는 없고? 영숙의 시선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치 지은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려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신지. 지은아, 솔직히 말해. 내 어머니한테 무슨 얘기 들었어? 영숙의 추궁에 지은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어머니한테요?
별다른 얘기는. 거짓말하지 마. 순옥이가 널 여기 보낸 이유가 있을 거야. 영숙이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지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어머님이 어떻게 저희 어머니 이름을. 역시 그랬구나. 영숙은 확신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현관문에서 급하게 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우였어요. 어머니 지은아. 큰일 났어요. 상우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상우야? 방금 회사에서 연락 왔는데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병원 응급실에는 김가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상우의 아버지 김 회장은 의식을 잃은 채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영숙은 남편의 상태를 걱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영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도 들었어요. 남편이 의식을 잃은 지금 40년간 숨겨온 비밀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되었거든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지은이 영숙의 어깨를 살짝 만지며 물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거부했을 텐데 오늘은 왠지 그 손길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고마워 지은아. 영숙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지은은 놀랐습니다.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고마움을 표현한 것이었거든요. 며칠 후 김 회장의 상태가 안정되면서 가족들은 교대로 병원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숙과 지은이 함께 병실을 지키게 되었어요. 지은아, 내 어머니. 순옥이는 잘 계시니?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그런데 어머님이 어떻게 저희 어머니를 옛날에 아는 사이였어. 영숙의 고백에 지은은 놀랐습니다. 정말요? 응, 아주 가까운 사이였지. 영숙은 40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순옥과 함께 보냈던 젊은 시절, 그리고 진호 때문에 벌어진 일들을 말이에요. 그런데 지은아, 혹시 내 어머니한테 형제자매가 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니? 아니요, 어머니는 외동딸이라고 하셨는데요. 지은의 대답에 영숙은 더욱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럼 지은과 진호는 어떤 관계일까요? 지은아, 그럼 혹시 입양됐다거나. 어머님,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지은이 당황하는 순간 중환자실에서 알람이 울렸습니다. 김 회장이 깨어난 것이었어요. 급히 들어간 병실에서 김 회장은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영숙아, 진호는 어떻게 됐어? 김 회장의 첫마디에 영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식을 잃었던 남편이 깨어나자마자 진호 얘기를 한 것이었어요. 여보, 진호는 없어졌잖아. 아니야, 영숙아. 내가 꿈에서 봤어. 진호가 살아있다고. 어디선가 우리를 찾고 있다고. 김 회장의 말에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상우와 지은은 무슨 얘기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어요. 아버지, 형은 어릴 때 돌아가셨잖아요. 상우야, 내가 모르는 게 있어. 진호는. 김 회장이 말을 계속하려던 순간 영숙이 급히 막았습니다. 여보, 지금은 쉬세요. 몸이 안 좋으니까. 하지만 김 회장은 계속 진호 얘기를 했습니다. 영숙아, 이제 그만 진실을 말해야 해. 진호에게 미안하잖아.
영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40년간 숨겨왔던 비밀이 들통날 위기에 처한 것이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간병인이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어요. 다행히 대화는 중단되었지만 영숙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남편이 깨어나면서 모든 것이 복잡해졌어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상우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형이 살아있다는 게. 상우야, 내 아버지는 지금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셔. 병 때문에 헛소리 하시는 거야. 하지만 영숙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상우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어머니, 혹시 저한테 숨기시는 게 있으신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엄마가. 너한테 뭘 숨겨.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영숙은 다시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편지함을 꺼냈어요. 40년 동안 간직해온 순옥의 편지들이었습니다. 편지를 펼쳐보니 진호의 근황을 알려주는 내용들이었어요. 진호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소식,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는 이야기, 대학에 합격했다는 기쁜 소식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편지는 5년 전의 것이었습니다. 영수가 진호가 결혼한다고 해. 상대는 좋은 집 딸이야. 내가 걱정하던 대로 훌륭하게 자랐어.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것 같아. 편지를 읽은 영숙은 몸이 떨렸습니다. 진호가 결혼했다니요. 그리고 그 상대가 설마. 영숙은 급히 지은의 결혼 전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상우가 처음 지은을 데려왔을 때의 사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진 속에서 영숙은 충격적인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지은의 결혼식 사진 뒤편에 서 있는 한 남자의 모습. 그 남자는 분명히 진호였습니다. 40년을 떨어져 살았지만 어머니의 눈에는 분명히 보였어요. 진호가 지은이의 결혼식에 있었다고? 영숙은 더 자세히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진호는 멀찍이 서서 지은의 결혼식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를 찾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설마 진호가 지은이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찾으려고 했던 건가? 영숙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40년 동안 그리워했던 아들이 이렇게 가까이 있었다니요. 그런데 왜 직접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그때 아래층에서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저녁 준비됐어요. 영숙은 급히 사진을 숨기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지은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는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진호와 연결된 특별한 존재로 보였습니다. 지은아, 혹시 내 결혼식 때 누가 왔었지? 어머니 친구분들이랑 친척들이요. 왜 그러세요? 혹시 모르는 사람도 있었니? 너를 지켜보는 것 같은. 지은은 잠시 생각해 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한 분이 계셨어요. 멀리서 저를 계속 보시더라고요. 어머니 지인이라고 하셨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지? 키가 크시고 상우와 비슷한 나이 정도 되어 보이셨어요. 그런데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영숙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사람이 진호가 맞는 것 같았어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저녁 식사 중에도 영숙은 계속 지은을 관찰했습니다. 지은의 모든 행동에서 진호의 흔적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은아, 내가 상우를 처음 만난 곳이 어디라고 했지?
대학교 도서관에서요. 대학교? 상우가 다니던 대학교? 네, 저도 그 대학교 졸업생이었거든요. 지은의 대답에 영숙은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너무 우연이 많았어요. 그날 밤 영숙은 순옥에게 40년 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도 힘들었어요. 여보세요? 40년 만에 듣는 순옥의 목소리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순옥아. 나야 영숙이. 어머 영숙이? 정말 오랜만이다. 순옥아 할 얘기가 있어. 지은이 일로. 아 지은이 얘기구나. 역시 알아챘구나. 순옥의 말에 영숙은 확신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어요. 순옥아 진호는 어디 있어? 영수가 이제 만날 때가 된 것 같아. 내일 만나자. 전화를 영숙은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40년 만에 진호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과 동시에 그동안 숨겨온 것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다음 날 오후 영숙은 순옥과 만났습니다. 62세가 된 순옥은 여전히 온화한 모습이었지만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어요. 영수가 정말 오랜만이다. 순옥아. 미안해. 뭘 미안해. 우리 모두 어쩔 수 없었던 일이잖아. 두 사람은 조용한 찻집에 앉아 40년간의 빈 시간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진호는 잘 자랐니? 그럼 아주 훌륭하게. 너를 많이 닮았어. 똑똑하고 착해. 순옥의 말에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왜 지은이를 상우한테? 진호가 부탁했어. 자기 동생을 지켜보고 싶다고. 그래서 지은이를 보냈지.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지은이 상우와 결혼한 것이 모두 진호의 계획이었다니요. 그럼 지은이는 알고 있는 거야? 아니야, 지은이는 몰라. 그냥 좋은 사람 소개해 준다고 했거든. 그럼 진호는 어디 있어? 가까이 있어. 너희를 지켜보고 있지. 순옥의 말에 영숙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언제 만날 수 있을까? 곧 만나게 될 거야. 진호도 오랫동안 기다렸거든. 그때 순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응, 진호야. 어머니가 알아챘어. 이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진호의 목소리가 휴대폰 너머로 들렸습니다. 정말요? 그럼 내일 병원에서 만나자. 내 아버지도 깨어나셨으니까. 통화를 끊은 순옥은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영숙아, 준비됐니? 솔직히 무서워. 40년 동안 버린 아들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 괜찮아. 진호는 너를 원망하지 않아. 모든 걸 이해하고 있어. 다음 날 오후 영숙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40년 만에 아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손에는 진호의 어린 시절 사진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병원 로비에 도착한 영숙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순옥이 먼저 와 있었고 그 옆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상우와 닮은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영숙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진호. 40세가 된 진호는 어머니를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영숙의 눈에는 어린 진호의 모습이 여전히 보였어요. 어머니. 진호의 목소리에 영숙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진호야, 정말 내가 맞니? 네, 어머니. 저예요.
어머니와 아들은 40년 만에 포옹했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그들을 바라봤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에 자신들만 있는 것 같았어요. 진호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40년 동안. 어머니 괜찮아요. 모든 걸 이해해요. 진호는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40년 동안 그리워했지만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어머니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진호야, 지은이를 상우한테 보낸 이유가 동생을 지켜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어머니도 만나고 싶었고요. 진호의 설명에 영숙은 아들의 깊은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은이는 정말 모르는 거야? 네, 지은이는 그냥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세 사람은 병원 카페테리아에 앉아 40년간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진호는 순옥의 보살핌 속에서 건실하게 자라났고 지금은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 상태는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어. 그런데 내 얘기를 자꾸 하시더라. 저도 아버지를 뵙고 싶어요. 진호의 말에 영숙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상우는 어떡하지? 갑자기 형이 나타나면 충격받을 텐데. 천천히 설명하면 이해할 거예요. 그때 순옥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영수가, 상우랑 지은이가 곧 올 시간이야. 그럼 오늘 만나는 거야? 피할 수는 없잖아. 언젠가는 알아야 할 일이고. 오후 5시 상우와 지은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로비에서 장모님과 형님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장모님과 형님이 어떻게 여기 계세요? 상우가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그때 진호가 돌아봤어요. 두 형제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상우야. 진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상우는 묘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으세요? 상우야, 사실은 내가 내 친형이야. 진호의 말에 상우는 얼어붙었습니다. 형은 어릴 때 죽었다고 알고 있지? 하지만 나는 살아있어. 상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영숙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상우야, 엄마가 40년 동안 거짓말했어.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지은도 당황했어요. 그럼 오빠가 정말. 응, 상우의 친형이야. 순옥이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어떻게? 지은이 순옥을 보며 물었을 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나는 내 양어머니야. 양어머니요? 내가 어릴 때 입양한 거야. 진호 오빠의 부탁으로. 지은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요. 그럼 저는 상우와 남매라는 거예요. 아니야, 지은아. 너는 진호의 여동생이야. 순옥의 설명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지은이와 상우는? 상우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혈연 관계는 아니야. 하지만 진호와 지은이는 남매고 복잡한 가족 관계가 드러났습니다. 지은은 진호의 여동생이었고 진호는 상우의 형이었으며 지은과 상우는 부부였어요. 그럼 제가 시어머니께 그렇게 미움받은 이유가? 지은이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지은아. 너를 보면 자꾸 진호가 생각났어. 그래서 더 힘들었나 봐. 영숙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때 병실에서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김 회장님이 깨어나셨어요. 면회 가능하세요. 중환자실에서 깨어난 김 회장은 영숙과 상우 그리고 사돈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진호를 보는 순간 그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어요. 혹시 진호? 네, 아버지. 저예요. 40년 만에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이었습니다. 김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들아, 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 괜찮아요. 이제 다시 만났잖아요. 상우는 여전히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아버지,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김 회장은 40년 전의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우야, 그때 우리 집안에 큰 문제가 있었어. 진호가 정말 김가의 핏줄인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그게 무슨? 시댁 어른들이 영숙이를 의심했어. 결혼 전에 다른 남자가 있었다면서. 김 회장의 설명에 상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진호를 포기해야 했어. 김가의 명예를 위해서. 명예? 그게 아들보다 중요했어요? 상우의 원망 섞인 목소리에 김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우야,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지은은 이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임양하였다는 것도 진호가 오빠라는 것도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어요. 그럼 저는 진짜 가족이 누구인가요? 순옥이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너의 진짜 부모는 따로 있어. 하지만 나와 진호가 너를 가족처럼 키웠지. 진짜 부모요? 응, 하지만 지금은 모두 돌아가셨어. 너를 낳고 얼마 안 있어서. 지은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요. 그때 진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너한테 거짓말한 게. 오빠.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복잡한 상황이었어. 그리고 너와 상우가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서 방해하고 싶지 않았지. 하지만 이렇게 된 상황에서 저희 결혼은. 지은이 불안해하자 진호가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너희는 혈연 관계가 아니야.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 정말요? 응, 너는 내 의붓동생이니까. 진호의 설명에 모든 사람들이 안도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가에는 40년 만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김 회장도 휠체어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 몸은 괜찮으세요? 진호가 아버지를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괜찮다, 아들아. 내가 돌아와서 오히려 기운이 나는구나. 가족들은 거실에 둘러앉아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40년간의 빈자리를 채우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형, 그동안 뭘 하며 사셨어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그리고 결혼도 했지. 진호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결혼요? 형수님은 어디 계세요? 외국에 있어. 곧 한국에 들어올 예정이야. 영숙은 며느리가 하나 더 생긴다는 기쁨과 동시에 걱정도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세요? 좋은 사람이야. 어머니가 마음에 들어 하실 거야. 며칠 후 진호의 아내 미선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35세의 미선은 온화하고 품이 있는 여성이었어요. 영숙은 첫인상부터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미선의 정중한 인사에 영숙은 감동했습니다.
그래, 미선아. 고생 많았구나. 영숙은 미선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지은과는 너무나 다른 반응이었어요. 지은은 시어머니의 차별적인 대우를 보며 상처받았습니다. 같은 며느리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지은아, 괜찮아? 상우가 아내의 표정을 보며 걱정했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가족 식사 자리에서 영숙은 미선에게만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선아, 외국 생활은 어땠니? 재미있었어요, 어머님. 하지만 역시 한국이 좋네요. 그래, 우리나라가 최고지. 영숙은 미선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반면 지은에게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지은아, 반찬 좀 더 가져와. 네, 어머님. 지은이 부엌에 간 사이 진호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은이한테 너무 차갑게 하지 마세요. 왜? 지은이도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래도 지은이가 상처받을 것 같아서. 진호의 말에 영숙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지은이한테 너무했나 싶었어요. 며칠 후 영숙은 지은과 단둘이 대화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지은아, 앉아봐. 네, 어머님. 그동안 어머니가 너한테 너무했지? 영숙의 예상치 못한 말에 지은은 놀랐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아니야,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하다. 40년 만에 돌아온 아들 때문에 영숙의 마음도 많이 변했습니다. 어머님. 지은아, 이제부터는 정말 가족으로 지내자. 영숙의 진심 어린 말에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현관문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우가 급히 들어오더니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어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회사에서 연락 왔는데. 무슨 일이야? 진호 형의 존재가 언론에 알려졌어요. 지금 기자들이 집 앞에 몰려 있어요. 집 밖에는 정말로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재벌가에 숨겨진 아들이 40년 만에 나타났다는 소식이 언론에 퍼진 것이었어요. 김가 사람들은 집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영숙은 당황했습니다. 조용히 가족 상봉을 하려고 했는데 일이 커져버렸어요. 누군가 흘린 것 같은데. 상우가 말했을 때 진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한 일이에요. 형, 더 이상 숨어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김가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싶었고요. 진호의 고백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진호야, 왜 그런 일을? 어머니, 40년 동안 충분히 숨어 살았어요. 이제는 떳떳하게 살고 싶어요. 밖에서는 기자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영숙 여사님, 잠깐만 인터뷰해 주세요. 첫째 아들이 정말 살아 있었나요? 영숙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나가서 얘기하자. 어머니? 40년 동안 거짓말한 엄마가 책임져야지. 영숙은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수많은 카메라와 마이크가 그녀를 향했어요. 네, 제 첫째 아들 진호는 살아 있습니다. 영숙의 당당한 고백에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40년 동안 숨기신 이유가 뭔가요? 당시 가문에 복잡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밝히겠습니다. 영숙은 40년간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시댁의 압력, 어쩔 수 없었던 선택, 그리고 아들에 대한 그리움까지 모든 것을 말이에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집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앞으로의 일을 의논했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지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사 이사회에서 문제 삼을 것 같아요. 상우가 말했습니다. 그럼 진호 형도 후계자 후보가 되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지. 사실 진호가 형이니까. 가족들의 대화를 들으며 영숙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40년 만에 아들을 되찾았지만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났어요. 며칠 후 회사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진호의 존재가 공개되면서 후계 구도에 변화가 생긴 것이었어요. 진호 씨가 정말 김 회장의 첫째 아들이 맞다면 법적으로는 후계순위 1순위입니다. 이 사진들의 말에 상우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형이 돌아온 것은 기쁘지만 후계자 자리를 놓고 경쟁해야 한다는 것은 부담스러웠어요. 상우야, 걱정하지 마. 진호가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회사에 관심이 없어. 40년 동안 떨어져 있었는데 갑자기 들어갈 수도 없고. 형, 정말이에요? 응, 너가 하던 대로 해. 나는 내 사업에만 집중할 거야. 진호의 말에 상우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사회에서는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호 씨도 회사 경영에 참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가의 혈육이니까요.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주주들이 원하고 있어요. 결국 진호도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진호가 회사에 들어오면서 내부에서 파벌이 생긴 것이었어요. 진호 상무님을 지지하는 임원들이 늘고 있습니다. 상우의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형을 지지한다고요? 네, 경험도 많고 능력도 인정받고 있어서요. 상우는 당황했습니다. 형이 회사에 관심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집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영숙은 진호와 미선에게만 관심을 보였고 지은은 점점 소외감을 느꼈어요. 어머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은이 영숙에게 물었습니다. 뭘 어떻게 해? 제 정체성이 다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시어머님도 저보다는 미선 언니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고. 영숙은 지은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미선이를 더 좋아하는 게 아니야. 그럼요. 그냥. 미선이는 진짜 며느리 같고 너는 딸 같아서 그래. 영숙의 말에 지은은 놀랐습니다. 딸이요? 응, 40년 동안 진호를 그리워하면서 널 보면 자꾸 진호가 생각났어. 그래서 더 신경 쓰였나 봐. 영숙의 진심을 들은 지은은 감동했습니다. 어머님. 지은아, 이제부터는 정말 딸처럼 생각할게.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회사에서 큰 사건이 터진 것이었어요. 진호 상무님이 상우 전무님을 상대로 경영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비서의 말에 상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형이? 설마. 상우는 급히 진호를 찾아갔습니다. 형, 이게 무슨 일이에요? 상우야, 미안해. 하지만 이것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다니요? 형이 회사에 관심 없다고 하셨잖아요. 상황이 바뀌었어.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진호의 말에 상우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형 뒤에 있는 사람들이요.
김가의 다른 친척들이야. 그들이 나를 지지하고 있어. 상우는 이제야 진호의 진짜 의도를 알았습니다. 단순히 가족 상봉이 아니라 경영권을 노린 계획이었던 것이에요. 형, 그럼 처음부터 계획이었던 거네요. 미안해, 상우야. 하지만 나도 김가의 아들이야. 권리가 있어. 형제 간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집에서도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상우야, 진호야. 너희 왜 이러는 거야? 영숙이 두 아들을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머니, 형이 저를 속였어요. 상우야, 나는 내 권리를 찾는 것뿐이야. 두 아들의 갈등을 보며 영숙은 후회했습니다. 진호를 되찾긴 했지만 가족이 분열되고 있었어요. 그때 지은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오빠 상우, 이제 그만해요. 지은아, 넌 빠져 있어. 아니에요. 저도 이 가족의 일원이에요. 지은의 당당한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오빠 40년 만에 돌아와서 가족을 분열시키는 게 옳은 일인가요? 지은아. 그리고 상우,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형이라는 사람이 돌아왔는데 경계부터 하고 있잖아요. 지은의 말에 두 형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 피해자예요. 40년 전에 잘못된 선택 때문에 생긴 일이니까요. 지은의 말에 영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이 말이 맞아. 우리 모두 피해자야. 그날 밤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기로 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진호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아니야, 진호야. 내 마음도 이해해. 저도 미안해요, 형. 형을 의심한 게. 상우도 사과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영숙이 물었습니다. 회사 일은 제가 포기할게요. 상우가 하는 게 맞아요. 진호의 결정에 상우는 놀랐습니다. 형, 정말 괜찮아요. 응, 40년 동안 떨어져 있었는데 갑자기 들어가는 것도 무리야. 그럼 형은 뭘 하실 거예요? 내 사업 계속할 거야. 그리고 가끔씩 가족 모임에 참석하고. 진호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또 다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옥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한 것이었어요. 순옥 이모가 쓰러지셨어요. 지은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심장병이 악화되셨대요. 상태가 안 좋으시다고. 영숙과 진호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순옥은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순옥아. 영숙이 친구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숙아. 와줘서 고마워. 바보야, 아픈 것도 혼자 참고 있었어? 지은이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순옥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의사는 오래 버티기 어렵다고 했어요. 순옥아, 지은이한테 진실을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야겠지. 진호야, 지은이 불러줄래? 진호는 지은을 불러왔습니다. 지은은 순옥의 상태를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지은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순옥은 지은에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지은이 임양하라는 것, 진짜 부모의 이야기, 그리고 왜 김가에 보냈는지까지 모든 것을 말이에요. 어머니, 그럼 저는. 너는 내 딸이야, 지은아. 핏줄은 달라도 내가 기른 소중한 딸. 순옥의 말에 지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지은아.
순옥은 영숙과 진호도 불렀습니다. 영숙아, 진호야. 이제 모든 비밀이 풀렸으니까 행복하게 살아. 순옥아. 그리고 지은이 잘 부탁해. 좋은 아이야. 순옥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하루 후 순옥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지은과 40년을 함께한 어머니였어요.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순옥의 인품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장례식이 끝난 후 김가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정말로 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어머님, 이제 정말 가족이 됐네요. 지은이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지은아. 이제부터는 정말 딸처럼 생각할게. 저도 어머님을 진짜 어머니처럼 생각할게요. 두 사람은 진심 어린 화해를 했습니다. 며칠 후 진호는 자신의 사업을 정리하고 가족들과 더 가까이에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말 회사 안 들어와도 돼? 상우가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응, 나는 내 일이 더 좋아. 그리고 너가 더 잘할 거야. 고마워요. 우리가 뭔 사이야. 이제 모든 갈등이 해결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반전이 남아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영숙은 가족들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 진호의 친아버지가 따로 있어.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어머니? 김 회장이 진호의 친아버지가 아니야. 40년 전에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했었어. 영숙의 고백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럼 저는? 진호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너의 친아버지는 순옥이의 오빠였어. 순옥 이모의 오빠요. 응, 그 사람과 사랑했었지. 하지만 이미 김 회장과 결혼한 후였어. 영숙의 과거사가 모두 드러났습니다. 그럼 지은이와 진호는 정말 남매인 거네요. 상우가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맞아, 사촌 남매지. 어머님, 그럼 순옥 이모는 그 사실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응, 순옥이가 다 알고 있었어. 그래서 너희를 도운 거야. 모든 진실이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지은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뭘 어떻게 해? 우리는 이미 가족이야. 영숙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우와 저는 너희는 혈연 관계가 아니니까 괜찮아. 그리고 이미 5년을 함께 살았잖아. 영숙의 말에 지은은 안도했습니다. 몇 달 후 김가에는 새로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이가 생겼어요. 지은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 축하해, 지은아. 영숙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네. 네, 어머님. 그리고 1년 후 김가에는 세 번째 대가 태어났습니다. 영숙은 손자를 안으며 행복해했어요. 진호야, 너도 이제 아이 가져야지. 곧 좋은 소식 있을 거예요, 어머니. 진호와 미선도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김가의 거실에는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영숙은 손자를 안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40년 동안 헤어져 있었지만 결국 다시 만났구나. 네, 어머니.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진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상우야, 지은아도 고생 많았어.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가족들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미안함이 남아 있었어요. 그날 밤 영숙은 혼자 다락방에 올라가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40년 전부터 써온 일기였어요. 오늘 드디어 모든 진실을 말했다. 4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비밀들을. 이제 정말 평안해졌다. 일기를 쓰며 영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후회와 안도가 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아래층에서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상우의 다급한 목소리에 영숙은 급히 내려갔습니다. 무슨 일이야? 진호 형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사라졌다고? 미선 형수님도 모른다고 해요. 어제 밤부터 연락이 안 돼요. 영숙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40년 만에 되찾은 아들이 또다시 사라진 것일까요? 혹시 편지나 메모 같은 거 없었어? 있어요. 이거 남겨두고 갔어요. 상우가 편지를 건네줬습니다. 어머니, 미안합니다. 저는 아직 김가의 아들이 될 준비가 안 됐나 봐요.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언젠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가족들 잘 부탁드려요. 편지를 읽은 영숙은 주저앉았습니다. 진호가 또 떠났어. 어머님, 괜찮아요. 형은 분명 돌아올 거예요. 지은이 영숙을 위로했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정말 돌아올 거야. 영숙은 지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며칠 후 영숙은 혼자 진호의 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상 서랍에서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어요. 어머니, 사실 저에게는 더 큰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돌아온 진짜 이유는 편지는 거기서 끊어져 있었습니다. 영숙은 당황했어요. 진호에게 또 다른 비밀이 있다는 건가요? 그때 현관문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숙이 문을 열어보니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혹시 김영숙 여사님이세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진호 씨의 첫 번째 아내입니다.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진호에게 첫 번째 아내가 있었다니요. 첫 번째 아내라고요? 네, 진호 씨는 재혼한 거예요. 저와는 3년 전에 이혼했어요. 여자의 말에 영숙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럼 미선 씨는 두 번째 아내죠. 그런데 진호 씨가 또 사라졌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찾아오신 거예요. 네, 진호 씨가 가지고 간 게 있거든요. 여자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죠? 진호 씨가 몰래 빼돌린 회사 기밀 서류예요. 그리고 김가의 재산 관련 서류도 있어요. 영숙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진호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니요. 그럼 진호가 처음부터 네, 김가의 재산을 노리고 돌아온 거예요.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진호의 계획이었어요. 영숙은 주저앉았습니다. 40년 만에 되찾은 아들이 사기꾼이었다니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상우와 지은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상우야, 엄마가 바보였어. 영숙은 진호의 진짜 목적을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형이 우리를 속인 거네요. 그런 것 같아. 가족들은 모두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진호 씨가 경찰서에 자수했어요.
변호사의 말에 영숙은 놀랐습니다. 자수했다고요? 네, 모든 서류를 돌려주고 자수했어요. 그리고 이런 편지를 남겼어요. 편지에는 진홈의 진심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복수하려고 했어요. 40년 동안 버린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었죠. 하지만 가족들의 따뜻함을 느끼면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지은이의 순수함을 보면서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모든 잘못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가족들만은 행복하게 살아주세요. 편지를 읽은 영숙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어머님, 형을 면회 가봐요. 상우가 제안했습니다. 그래야겠지. 영숙과 가족들은 구치소로 진호를 만나러 갔습니다. 철창 너머로 만난 진호는 많이 초라해 보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진호야, 왜 그런 짓을 했니? 처음에는 정말 복수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면서 제가 잘못 생각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진호야. 어머니, 저는 벌 받고 나서 다시 새로 시작할게요. 그때는 정말 좋은 아들이 될게요. 진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영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다릴게, 진호야. 엄마가 기다리고 있을게. 고마워요, 어머니. 면회를 마치고 나온 가족들은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진호는 출소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그를 맞이했어요. 어머니 다시 돌아왔습니다. 잘 왔어, 진호야. 진호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김가의 거실에는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영숙은 손자 진우를 안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상우와 지은, 그리고 진호와 미선까지 모든 가족이 함께였습니다. 40년 동안 숨겨온 진실들이 모두 밝혀졌구나. 영숙이 감회 깊게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이제 정말 한 가족이에요.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아직도 궁금한 게 있어요. 상우가 말했습니다. 뭐가? 진호 형의 친아버지 얘기요. 그분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영숙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그분은 진호를 낳고 얼마 후에 돌아가셨어. 그랬구나. 하지만 진호를 통해서 그분도 우리와 함께 있는 것 같아. 가족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가족의 앞날에는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작품을 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